이거 여담을 한번 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사주팔자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또 그리고 운명이 사람마다 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도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맺자냐면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이건 표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한동석 박사신지 그 한의학 박사시 아직 안 들어졌는데,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우주변화의 이유, 변화의 이유, 이유를 쓰겠습니다. 원리나 이유나 같은데 글자가 틀리니까 원리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리고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그분은 전부 목화토 금수 오행으로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오히려 그분은 한의사시지만 우리 그 명리학자가 가히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과학적이진 못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책이 나올 때만 해도. 그리고 그만큼 우리 명리학자들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우주변화에 대해서 원리를 생각해 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물론 저도 원광대학교에서 적전수 천리 중화론을 가지고 썼지만은 그거 한 가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폭넓은 자료들을 수없이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럼 중화가 뭔가? 중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럼 중화를 알기 위해서는 공자님을 모르면 안 돼요. 공자님도 중을 좋아하시고요. 용자는 안 썼지만 그 자사라는 분은 공자의 손자거든요. 그분은 중용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면 공자님은 중자 썼죠. 그 손주는, 이 용자는 쓸 용자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용자가 요거 띄면 되잖아요. 창고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용을 쓰셨죠. 중용이 되면 우리 이제 저도 번역원에서 3년 동안을 수료를 했지만 사서상경까지 띠에 3년을 하고 시험을 쳐서 졸업을 해요. 수료가 아니에요. 저는 졸업장을 받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 중용편을 아주 난해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목화토 금수와 중심을 어디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목화토 금수가 나오니까 이제 이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논어, 소학 이런 거는 잘 때, 맹자 같은 건 참 재미나게 잘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경이라고 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서울대 교수이신 교수 학장이신 형님이 우리 번역원에서 이제 중용을 가르치시고 아주 참 충청도 분이신데 모든 책을 다 외세요. 안 보고 덜덜덜 외세요. 그리고 거기다 곡절 붙여서 외시죠. 성백효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역경을 가르치셨고요. 중용은 이제 저 밑에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 이걸 어려워해요. 젊은 친구들은 중용에 대해서. 저는 나이를 먹고 이제 같이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용이 쉽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가 원광대 석사과정을 끝내고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1년인가를 쉴 때 이게 한문이 좀 부족하다. 근데 한문은 어디 가서 배워도 배우죠.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그냥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찜을 주는 데 가서 배우는 걸 좋아해요.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해서 젊어서 50 전에 자격증을 땄는데, 부동산 하면 그때 아주 돈 잘 벌 때요. 근데 저는 자격증만 따놨지 그걸 가지고 돈을 안 벌어요. 왜? 남들이 찡이 난다. 제가 10회예요. 100대 1의 시험을 봤죠. 그와 마찬가지로 증 아니면 저는 내가 누구다라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저도 박사를 따니까 이 칠판에 서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지, 박사를 못 땄으면 저는 동영상을 안 찍죠. 자, 이제 물론 이 우주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왜? 사주가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같은 시간대에 나와도 사주가 틀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틀린지를 오늘 그것까지만 설명하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는 태양계에서 살죠. 태양. 그렇죠. 태양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이 태양을 돌죠. 태양은 북두칠성 하늘에서는 딱 밤에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밤으로 보면 이 여기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북두성이요.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이 하늘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천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낮에는 이 태양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위성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옛날에는 천동설이 있을 때는 하늘이 우리 머리를 도는 줄 알았죠.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한 누구인가는 서양에 있는 사람은 정말 사형을 당했죠. 그러면서도 그 양반 죽으면서 나는 죽지만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했죠. 지구는 이 태양을 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지구가 돈다 그러면 어지러워서 못 살지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요. 15세기인가요? 예. 저는 깊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니까. 단 우리 역학자로서는 요 정도는 알아도 해요. 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도 왜 틀린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조금 우주 변화에 대해서 이치를 생각해 본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태양을 중심으로 첫 번째 도는 게 뭐냐면 수성이라고 있어요. 네. 요것은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금성, 토성인데 보세요. 이 수성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 뜨거운 태양에서 견디라고 수성을 붙여놨겠죠.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려요. 근데 지구보다 태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는 더 빨리 돌겠죠. 한 7개월인가 돌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지만 자료를 보질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지구는, 수성은 제일 가까워요. 네. 공전 중에 88일이에요, 요거. 88일 만에 한 바퀴씩 돌아요. 참 빠르게 돌죠. 그 다음에 금성이에요. 참 웃기죠. 뜨거운 기운을 감당하라고 수금이 도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 바퀴 도는데 224일이 걸려요. 요 한 바퀴 도는데. 그 다음에 지구예요. 네. 지구에는 사실은 목화토 금수가 안 붙어요. 토성은 이 맨 뒤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를 토라고 하죠. 네, 이게 지구예요. 이게 구자가 이렇게 쓰지 않죠. 공구자를 쓰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써놓고도 잠깐 해요. 네. 이게 지구가 이제 365일을 돈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이에요. 네. 수, 금하고 이거 지구는 빼고, 그 다음에 아마, 화성일 거예요. 지구에서 가까운 게. 그렇죠. 그 다음에 화성이에요. 수, 금, 토 빼고 화예요. 이 화성은 이 태양을 얼마를 도냐? 687일 돌아요. 이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뭐냐? 목성이겠죠? 네. 이게 세성이에요. 이 목성이 12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12년이 걸리는 게 12지지가 나와요. 네, 지지가 나오면서 이걸 세성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하늘을 보고서
천문을 읽을 때니까. 뻘건 대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이게 12년마다 지구에서 비치는 별이 항상 밝게 뜨니까 이걸 흉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올해는 안 좋다. 12년마다 돌아오는 건 안 좋다라고 해서 나쁜 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흉성. 12년이에요. 그럼 수금, 이거 지구 빼고 화토, 그러면 토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멀리에요. 가벼워요. 그러면 이거 질량이 가벼울수록 이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끌어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질량이 무척 약해요. 그러면서 크기는 커요. 이것이 30년이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질량이 가벼워서 그래요. 끌려가는 힘이 약하고, 가벼우니까 멀리 떨어지는 거죠. 요건 질량이 강하니까 요 태양과 같이 있는 거죠. 가까운 거죠. 네. 이게 88일이라고 그랬나요? 한 바퀴 도는 게. 예, 88일. 금성이 224일. 지구가 365일. 그래서 1년. 화성은 687일. 목성이 12년 해서 이게 세성. 이게, 금세 얘기해보도 30년 걸리죠. 30년. 30을 써놓고 도는. 이렇게 되면 지구 빼고 수금, 화목, 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구를 토성으로 잡고, 그래서 이걸 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뜨거울수록 지금 가깝게 차가운 기운이 가깝게 있죠. 그 다음에 화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다 라는 거 하면서, 왜 12지지가 나왔냐? 12년은 목성을 보고서 세성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그래서 12지지가 나왔다. 그럼 벌써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주팔자는 이미 이 목화토 금수에서 이미 나왔다는 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적천수 천미에서 중화론이다 해서 사주가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사주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는 이미 우주 변화의 이치에 의해서, 이 이유보다도 이치라고 그러죠. 네. 원리는 아닙니다. 이치에 의해서. 네. 이치에 의해서 나온다. 네. 자, 그럼 지구는, 이제 그러면 연이 나왔으니까 월이 나오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월은 지구가 있죠. 지구는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네.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해요. 빌공전 쓰죠. 네. 네, 돌전자를 쓰고요. 자전은 이 스스로가 한 바퀴 도는 게 24시간이에요. 이 24시간을 2시간씩 잘라서 12를 만들어 놓은 게 또 시간이 되는 거죠. 자축이며 진사음이 시간을 돼요. 요 사이에 2시간이라는 차이 때문에 몇 시,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사주가 디테일하지 못하라는 게 2시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몇 시 몇 분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지장간에 지금 30을 쪼개서 놓은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12시각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24시간이 도는데, 지금 우리 지금이 아니라 옛날 중국에서는 이것을 12시각으로 이렇게 쓰죠. 시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자축매진 사람이가 되는 거죠. 공전은 한 바퀴 도는 거. 1년. 자전은 하루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12시각 해서 1일. 그럼 월은 어떻게 나왔냐? 여기에 유일하게 지구에 따라다니는 위성이 하나 있죠. 이게 달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 달이라고 하죠. 요것이 한 바퀴 지구를 도는 것이 28일, 9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윤달이 꼭 끼는 것이죠. 예. 이게 꼭 30일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한 바퀴는 돌아요. 그래도 그냥 음력으로서 쭉 따지면 양력과 맞지 않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윤달을 끼워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월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지구를 이제 그려볼게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만, 이거 똑바로 좀 성의껏 그리겠어요. 타원형이 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둥글게 그릴게요. 네, 둥글다고 하지만, 여기 이 태양을 보고 있을 때,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23.5도의 기울기가 있어갖고 돌면서 흔들면서 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 팽이가 똑바로 돌다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뾰족할 때 빙글 하고 쓰러지죠. 그게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도는 것이 바로 한 바퀴를 돌 때 계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KBS에서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오늘이 3월 7일인가요? 3월 7일. 네, 3월 7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3월 12일이네요. 23.5도에 대한 비밀을 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주 변화의 원리를 찾겠다고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시에 하는데 저는 꼭 이거 보고 잘 겁니다. 잠을 일찍 자는 스타일인데 물론 10시에는 자요. 근데 이거는 보고 자야 되겠어요. 이 25.3도의 기울기에 의해서 우주의 이 생성 물질이 다 지구의 상에서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똑바로 놓고 우리 생각합시다. 다 이게 일단은 지구는 이렇게 기울기 23.5도를 가지고 기울어 가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것이죠. 한 바퀴를 도는 게 인류인데 이 지구 자체는 이런 게 있을 거죠. 이거는 물론 적도를 그려놓고 해야죠. 이렇게 하고요.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맞아요. 뭐 이거 전 그림 솜씨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라면 진짜 못 그렸어요. 또 감성도 약했고요. 자, 이건 가로로 지르는 거는 사실은 날줄이에요. 이제 이거부터 그렸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날줄이에요. 이걸 경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로지르는 걸 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구를 이렇게 딱 놓고서 한 바퀴 365도를 다 돌려놓은 것이죠. 경도와 위도를 합쳐서 경위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건, 전말이 어떻게 되냐, 경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도예요. 그럼 가운데도 영도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23.5도를 기울기로 도는 거죠. 근데 이게 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에 위도에 위치하냐면 북이 35도에 30도에서 33도에서 43도예요. 이것이 제주도에서부터 저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10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어요. 위도죠. 네. 위도죠. 경도는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냐면 시간을 나타내요. 이게 도니까. 위도는 무엇을 나타내냐? 위치를 나타내요. 예. 그런데 요거를 위도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 시줄이라고 그래요. 경도를 뭐라 그러냐? 날줄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이에요, 순수하게. 그럼 여기다 콕 찍어놓고 요게 요 지점이 뭐냐 그러면 이건 날씨예요. 날씨. 그럼 기후죠? 기후는 변하죠. 어제와 오늘 기온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이게 날씨 차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날씨는
지금 우리가 쓰는 사주팔자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10도상에서 이렇게 가운데 자르면 38도가 일단 남쪽이고 38도 이상은 북쪽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5도 차이에서 나눠이죠. 그리고 2도와 2도, 이게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시각. 아마 이게 10도인가 그래요. 네. 10도. 우리나라는 2도씩 나누는데, 2도인가요? 1도가 15분. 네, 1도가 15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날과 시줄이 확실히 이제 생겨나면 어째서 그렇게 사람 팔자가 같은 시간대에 태어나도 틀리냐. 자, 여기서 태어났다 칩시다. 이거 33도니까 33도면 이렇게 약간 이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럼 33도에서 38도 사이, 이 5도 사이에서 태어나도 틀리는 이유가 시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위치에 따라 또 틀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같은 시간대에만 태어났어도 51만 8천 가지인가? 그래요. 경우의 수가. 예. 그 이유는 연 12년 곱하기 12월 곱하기 어떻게 하고 24 어쩌고 곱하기 2는 이건 남자 여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5를 더 곱한 게 위도를 넣은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2배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발표까지는 좀 멀지만 그렇게 같은 시간대에 태어나도 차이가 난다. 물론 요즘은 뭐라 그러죠? 같은 산부인과, 그러니까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같은 시간대. 또 쌍둥이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좀 체질상 좀 틀리겠죠. 쌍둥이 사주 보는 법은 또 틀려요. 왜? 쌍둥이라고 다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건 보는 역학자마다 틀린데, 대운을 무슨 나중에 그러니까 일란선 쌍둥이는 대운을 뒤집어서 여자로 본다든지, 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사주가 있으면 합의된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갑을 이제 갑자 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축으로 이렇게 풀어서 본다든지, 그럼 좀 반대가 되겠죠. 푸는 방법도 틀려요. 물론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쌍둥이도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사주가 사람마다 태어난 곳의 환경이죠. 환경마다 틀린다. 이게 이제 사주란다. 중국 고서에도 있죠. 귤화위지라고. 이거 자꾸만 잊어버리네요. 이 귤자는 이해하십시오. 귤은 제주도 귤자예요. 별위자예요. 이 지자는 탱나무 지자예요. 탱나무예요. 탱자예요. 탱자. 귤화위지라는 뜻은 뭐냐면, 귤이 회수라고 있어요. 중국 저 남쪽에 회수광을 넘어서 심으면 탱자가 된다 그래요. 같은 이거 보세요. 위도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남쪽에다 심으면 귤인데 북쪽으로 올라오면 탱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면 서울로. 그래서 시골에 태어난 사람도 어떻게든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잖아요. 또 자기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서울 와서 한마디 하고 가야 출세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 내 고향에 가서 금이 환영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환경이 중요하다. 그 대신 이제 집안이다. 집안보다 나라다. 나라다. 첫째, 나라다. 두 번째, 집안이다. 자,
나라는 지금 우리 같은 위도에 있을 때는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위도는 그렇다 치고 동서양을 본다면 같은 위도에 있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 경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위도상으로 위치해 있어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일본하고 중국, 우리도 그렇고. 나라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로 들어오면 집안이다. 네. 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비건컨대 이건희 씨 자제분들이 자꾸만 잊어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이름도 잘 외우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병철 씨가 제일 입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씨보다는 이맹희 씨가 더 붙어 있고, 왜? 이건희 씨의 큰형이거든요. 이건희 씨는 삼남이에요. 이 누구신가요? 이 사람이 현재 부회장,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와 같이 집안이 틀리면은 같은 시간대에 나도 우리나라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옮겨지냐, 사주에서 격국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사주팔자를 딱 보면 요 태어난 월이 바로 나라이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격국은. 비건컨대 이거와 비교해서 무슨 격이냐에 따라서 얘는 이미 집안이 삼성그룹에서 태어났다든지 어디서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딱 정해버려요. 네. 근데 이 격이 이제 요즘에 와서 다시 조금 활성화되려고 그러는데 저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격국론보다는 억부론이 더 대세였었어요. 선수변이니까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이 억부론이 대세예요. 근데 요즘 슬슬 다시 격국론으로 오거든요. 왜? 처음에 격국론으로 할 때는 어느 시대냐면 박도사 또 내지는 그 그룹들이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1960, 70년도. 예. 그때 그분들이 이 격국을 가지고 불상과 합쳐서 불상인지 뭔지 자우지단간 원령도라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 양반들이 도사라고 해서 이 격국에 슬쩍 비유해서 해서 한마디를 하면 잘 맞았어요.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그 맥을 못 잡은 거예요. 물론 요즘에 와서는 그분들의 맥을 잡았다고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이 업계에서 큰 소리를 좀 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대중화가 못 되니까 이 억부론이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중국에서도 심해첨해라는 분이 이제 억부론을 들고 나왔는데 청대죠. 그때 격국론으로 딱딱 맞아 들어갔죠. 왜? 그때 당시만, 청대 초기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주를 본다 정도 하면 대개 보면 사대부 사람들이 이거 토자와 사자는 확실하게 써야 돼요. 네. 사대부예요. 그런데 슬슬 이게 맞았는데 슬슬 한 100년 흐르고 총말 정도 흐르면 무엇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억부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억부론이 나온 것이 왜 나오게 되냐면 제가 발표할 저도 제 나름대로 책을 쓰고 있지만 제목이 뭐냐면 이 사대부는 1%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도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고 리드하는 사람은 단 1%의 사람들이 리드를 해요. 그네들은 사주 안 보러 다녀요. 아주 궁할 때 딱하니 큰 돈을 보따리를 들고 가서 슬쩍 보는 정도죠. 내가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오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이 1% 시대였는데 사주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부터. 네. 88년 지나고 올림픽 지나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한국에도 이 대중화가 시작된 거예요. 중국은 일찍 나왔지만. 그래서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억부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임철조 선생님께서 자기 사주를 가지고 맞춰봤더니 대기격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양반 임철조 선생의 사주 보고 대기격을 할 때 도저히 살다 40이 넘어서까지 거지 같은 생각을 하니까 에이 내가 사주를 내가 공부해서 내가 풀어야지라고 생각했든지 사주 공부를 뭘로 했냐? 중화론으로 했어요. 이 중화론은 어디에 있냐면 연애자평에도 있어요. 근데 맨 뒤에 조금 들어있어요. 연애자평은 전부 신살, 그 다음에 격국, 허다못해 별격국이 다 나오죠. 정난착격인지 임수농막격인지 뭐 이런 것이 대중이고, 이 중화론은 저 끝에 조금 나와 있어요. 이걸 붙들고 늘어진 게 임철조 선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99%의 반란이라고 해요. 1%에서 99%의 반란. 이게 대중화가 된 거예요, 사주가. 너도 나도 사주를 풀어도 어디가 51%는 맞아요. 근데 격국론을 플러스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격국론을 정통으로 하는 분은 억부론을 안 봐요. 근데 격국론을 억부론을 보면서 격국론을 섞어서 보는 분은 한 7, 80%는 맞아요. 그럼 대중 입맛에 맞아요. 네. 그래서 100%는 어렵지만 진짜 도사는 이 격국론과 물상론 원령도를 해야 돼요. 우리 원광대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1기시지만 아주 저보다는 연사가 적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 부산 박도사의 제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날리고 계시죠. 그분은 저한테는 이 중화론을 적천수 그때 이제 저는 석사 7기고 그분은 1기였었는데 1기면서 강의를 나오셨어요. 저희 원광대 석사과정 특강이죠. 그때 만났을 때 박사장 뭘로 논문 제목을 잡으셨어요? 그러길래 적천수 천미 중화론을 한번 써보랍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쓰세요. 만약